생성형 AI 활용. 오늘은 제7강 AI와 함께 보고서 논문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논문 쓰기 필요성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습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글래스를 논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유사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논문은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활용 가이드하고 AI 윤리과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AI와 함께 논문 쓰기 필요성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논문 쓰기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학술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이 정말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학술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AI는 문헌 검색,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AI가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뭐 구글 검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논문을 검색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헌 검색하는 거나 참고 문헌 정리하는 거, 또 내가 인용해 왔을 때 참고 문헌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안 작성하는데 이런 시간 소모적인 작업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했다. 그래서 전체 연구 프로세스를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더 많은 시간을 핵심 연구와 깊이 있는 분석에 투자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론에서 필요한 어떤 그 문장이나 이런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이런 걸 연구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는 참고 문헌들을 다 가져와야 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AI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도움 받고, 또 관련 연구 부분들도 역시 참고 문헌이나 문헌 검색하는 것도 역시 AI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그 제안하고 싶은, 우리는 이제 이공계니까 제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구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핵심 연구가 에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다. 굉장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 자동화. 약간 중복된 얘기 같지만 AI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연구를 빠르게 검색하는데, 지금은 검색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검색해오고 또 연구 동향 요약해오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도와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초안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초안을 다듬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론도 마찬가지고,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제안 시스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좀 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AI가 초안을 작성해주는, 그리고 그러한 초안이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환각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어시스트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처음에 GPT가 나오고 이랬을 때는 이걸 연구자들이 이용해가지고 논문들을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존재하지 않는 논문, 존재하지 않는 저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참고문헌으로 제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의 AI는, 지금도 LLM 기반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할루시네이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할루시네이션이라기보다는 뽐내기 같아요. AI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그러한 뽐내기의 결과가 아닌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 67%가 이미 일부 형태의 AI 도구를 연구 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주요 학술 저널에서는 AI 지원 연구의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AI를 이용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 초안, AI가 제안한 초안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다듬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챗GPT 활용법인데, 챗GPT를 가지고 아이디어의 발상이나 또 초안 작성, 문장 교정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챗GPT가 인간보다 말을 더 깔끔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 단계에서는 괜찮다.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향후 3년간 유망 연구 주제를 제안해 달라. 이런 형태로 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사용했던 뭐 플루이드라든가 아니면 또 젠스팍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젠스팍이나 플로이드를 활용하는 것을 좀 더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실습해서 실제로 해볼 텐데, 젠스팍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하고 초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참고문헌들 찾아오고 이러는 것들은 물론 이제 참고문헌도 내가 찾아가지고 다 리딩을 해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내 연구에다 좀 더 시간을 쏟기 위해서 그런 AI 도움을 받는다면 젠스파하기 조금 낫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뭐 허위 정보 생성이라든가 뭐 인용 정확성 문제, 학문적 깊이 부족. 네. AI가 생성해준 초안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로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내가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고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가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챗GPT와 제미나이이기 때문에 제미나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챗GPT는 LLM 기반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는 기본이 멀티모달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얘가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그러한 그 할루시네이션도 생기지 않을까.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그 어떤 그 허구들이 많이 나돌잖아요. 그런 것들도 학습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제미나이는 이제 다중언어 지원하는 거, 데이터 분석, 인용 관리,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스칼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서 이 학술 자료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문헌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논문 구조 추천 기능들 이런 것도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클로우드라든가 그다음에 또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실시간 웹 검색을 하고 있고 출처가 명확한 참고 자료를 인용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퍼플렉시티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클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이 긴 거를 요약하는 그래서 최대 100K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 한 3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요약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뛰어나다. 그 외에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연구자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도구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챗GPT가 95개 이상, 제미나이는 100개 이상, 클로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퍼플렉시티는 한 40개 이상 언어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요약 능력은 퍼플렉시티하고 클로드, 또 제미나이가 별 5개가 돼 있고, 챗GPT는 별 4개가 돼 있고, 또 표절 검사 연동은 사실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이게 된다, 내장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사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을 할 때는 반드시 유사도 검사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제미나이가 가장 뛰어난 걸로 되어 있고 논문 구조화 부분에서는 클로드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료도 있지만 이제 어떤 이제 핵심 기능이나 또 데이터 양이 많아졌을 때는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